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독서 모임 콘텐츠 읽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콘텐츠니까 댓글로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살포시 구독과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까지 같이 누름으로써 이 코너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요,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쯤에 띄울까요? 자, 촥! 이겁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인데요,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라 읽는 건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데요, 남는 생각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일상과 두렵지만 설레는 도전에 대한 이 선택,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은유로도 읽힐 수 있는 그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작품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읽은 척 책방에서 리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요, 내용 자체를 알고 읽겠다 하시는 분은 이 링크를 눌러서 그 리뷰를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포인트를요, 6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연애 심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래된 연인 로제와 새롭게 들이대는 젊은 썸남 시몽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폴이라는 39세 여성의 이야기예요. 재밌는 게 폴이 여성의 이름이고요, 로제가 남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죠. 삼각관계 이야기지만 섬세한 심리 묘사나 유려한 문장들이요, 그 과정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이 뒤에 그림이 좀 과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좀 이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아니면 연애할 때 이거 진짜 공감 간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게 왜 내 마음에 그렇게 공감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지럽지만 그 구절이 가슴 설레던 시절의 기억을 상기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역시 여주인공 폴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된 하지만 조금은 습관적인 연인 로제와 14세 연하의 열정적인 아는 동생 시몽이라는 이 은유가요, 말하자면 안정과 도전, 이상과 현실, 일상과 여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은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인공 폴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 중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과 열정은 없지만 안정적인 현재, 두근거림과 기대가 있지만 두려움도 존재하는 미래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의 유효기간에 관해서입니다. 로제와 폴의 사랑은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요, 의리에 가깝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신문기자가 사강에게, 작가인 사강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강 씨는 사랑을 믿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강이요, 농담하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너무 짧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해두죠. 라고 아주 시니컬하게 말했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안 보신 분도 많으려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도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는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라면 먹고 갈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남주인공의 대사가 또 있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도 명대사로 남아있거든요. 과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봄날은 간다의 남주인공처럼 사랑은 안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번째 포인트는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한 다음에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물음표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점 해서 말줄임표잖아요. 이게 정말 감각적인 제목입니다. 오늘날 드라마의 제목으로 따서 쓸 정도로 여전히 현대적인 이 제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강은요, 마지막에 물음표가 아니라 말줄임표가 꼭 와야 된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는데요, 그게 도대체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에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게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좀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 해석이나 견해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5번째 포인트는요. 60여 년 전에, 무려 60여 년 전에 나온 이 소설이 현재도 여전히 어필을 하거든요. 굉장히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삼각관계 연애소설,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꾸준히 팔리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요. 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강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으로요. 19세, 겨우 19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게다가 글로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천재 소녀 작가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셀럽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셀럽으로서의 삶이 정말 문제적이에요. 리뷰에 이것도 소개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꾸 이러니까 읽은 척 책방 브람스를 좋아해서 2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컨텐츠예요. 어쨌든 한번 보시라고요. 사강의 유명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은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건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나쁜 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다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저 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되는 말이죠. 궤변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기에게는 자기를 파괴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시한 포인트가 좀 좋은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실제 독서 모임을 하신다면 현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재밌을 겁니다. 제가 그냥 가이드를 한 것 뿐이지 이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걸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포인트들도 찾아서 창발적으로 모임을 운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라면요. 다는 아니더라도 저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보여주시고요. 또 그 댓글에 또 다른 분의 의견도 달아서 생각을 나누시면 그래도 오프라인 독서 모임의 대체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오늘 읽는 사람은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파일럿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지 다음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려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요.